한 7에서 8% 정도 아마 선거 막바지까지 단일화 이슈를 계속 이용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끝까지 선거 패배의 책임은 이준석 탓이다라는 아마 선거 막바지까지 단일화 이슈를 계속 이용할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의 몸값을 높이거나 언론의 주목을 받는 데에는 이 단일화 이슈가 그닥 나쁘진 않기 때문에 저는 뭐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저는 그 기점을 언제로 보냐면요.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인가요? 예. 그 수석 대변인 하던 분이 친윤 측이 당권을 거래해왔다라는 사실을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 폭로라는 것은 뭔가 제안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물밑에서는 뭔가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했던 어떤 조건을 제안받지 못하자 이걸 폭로해버림으로써 사실상 그런 어떤 단일화의 물밑 협상의 판을 개혁신당에서 먼저 걷어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화가 지금 가능성도 없는 걸 놓고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서로 이렇게 좀 공방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단일화를 했을 때 이길 가능성이라도 좀 보여야 단일화에 좀 진지한 모습을 좀 임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단일화를 해도 어차피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지층이라는 것이 또 분산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단일화의 실효성이 없다. 그렇다면 단일화는 하지 않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끝까지 선거 패배의 책임은 이준석 탓이다라는 걸 남겨놔야 되니까 아마 선거 막바지까지 단일화 이슈를 계속 이용할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의 몸값을 높이거나 언론의 주목을 받는 데에는 이 단일화 이슈가 그닥 나쁘진 않기 때문에 아마 두 진영의 그런 현실적인 정치적 이익이 남아서 아마 단일화 국면은 계속 좀 이어갈 것 같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 이렇게 해서 단일화를 장사를 많이 했는데 결과물이 없어지면은 아마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민들도 이게 도대체 한국 정치가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필연적으로 따라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그 내막은요. 어차피 대선 진다는 건 홍준표 시장도 알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계 은퇴하신 분이 이렇게 입장 많이 내는 것도 참 홍준표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홍준표 전 시장은 본인이 대선 패배 이후에 복귀했을 때 당내에서 어떤 세력 규합을 해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바깥에 있는 이준석 후보를 끌어들여서 뭔가 하나의 동맹을 형성하고 차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취임을 막는 하나의 어떤 방파제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대선을 뛸 수는 없으니까 이준석 후보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당내의 당권의 구도를 좀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미래의 포석을 미리 두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동탄 모델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본인 스스로 좀 이제는 깨달을 날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8에서 한 11%? 그러니까 그 정도에는 오차 범위 내에 있다 보니까 뭐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를 오락가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선거에서는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구도의 면에서 밴드웨건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당 결집 효과죠. 그러면서 삼지대에 있는 뭐 삼지대도 아니죠. 국민의힘 옆에 있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더 견딜 공간이 없어진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떤 소위 말해서 이준석 후보가 탄력을 받고 더 뻗어나가야 할 시점은 이미 지나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 투표장 안에 들어가서 투표를 한 분들의 표가 이제 그 본인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거기까지 생각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한 7에서 8% 정도? 전 실제 득표율은 그 정도 나올 거고 과거에 유승민 대표가 6.7% 정도 얻었기 때문에 그 득표 숫자는 뭐 굉장히 덩어리가 확인된 숫자다. 전 그렇게 봅니다.